들고 올라가는데 진짜 피똥 싸는 줄 알았습니다.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그 상륙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네가 타는 배가 제일 힘든 배다.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항상선에서 11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현재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2년도에 갔었던 실습생 때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저만의 기억이기 때문에 MSG가 조금 첨가돼 있을 이거 쓰면 안 되나? 어쨌든 조금 첨가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봐주세요. 자, 때는 2012년도입니다. 저는 개인 실습으로 1학기 실습 패노션으로 갔는데요. 광탄선 오션 유니버스라는 배에 당첨되었습니다. 1988년도 건조에 24만 톤 그리고 320m의 배 길이 LOA를 가진 320m는 정확하진 않고요. 여튼 그 정도의 길이를 가진 초대형선이었죠. 이 1988년도에 건조되는데 그 정도 크기면 진짜 큰 배거든요. 여튼 이제 벌크선은 10년 정도 지나면 똥배 반열이 올라섭니다. 근데 당시에도 20년이 지난 배죠. 그래서 고생길이 험하겠구나 싶어가지고 긴장을 잔뜩 하고 갔습니다. 여튼 알아보니까 그 배는 한국과 호주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였고요. 네, 그래서 광양 중마 터미널에서 실험사 친구랑 만나서 통찰 타고 배로 들어갑니다. 처음 보는 그 배의 크기는 상당히 어마어마해서 진짜 놀랬거든요. 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실기사라 가지고 뭣도 모르고 6개월치 짐을 가득가득 쌓았단 말입니다. 캐리어에다가. 근데 배에 올라가는 갱웨이라는 그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이 배가 짐을 많이 퍼게 되면 가벼워져서 각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을 캐리어를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데 진짜 피똥 싸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배 타는 일이 어렵겠구나 하고 실감했죠. 그 당시에는 ISPS고 뭐고 뭐 그렇게까지 그게 없어가지고 배 계단 올라가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C랑사랑 어디 가야지 이렇게 룰루랄라 그 거주구 비슷한 곳으로 갔죠. 가니까 또 입구가 없네요. 보통 이제 돌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반대편에 문을 열어놨었거든요. 입구를 모르니까 일단 거주구 제일 위에 있는 브릿지로 가봅니다. 캐리어를 끌고 브릿지에 올라가니까 브릿지는 또 문이 열려있네요. 그래서 문 열고 안에 들어가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성기장님께 인사드리고 앞에 실습하던 선배님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실습생 인수인계서를 받았거든요. 실기사. 그러니까 뭐 여러 잡무도 있지만은 좀 특이한 게 이사님은 야식을 좋아하신다. 메뉴가 다양해야 한다. 그리고 각 사관님들의 커피 제조법 이런 게 있었습니다. 똥배이다 보니까 기관부가 이제 3교대로 돌아가는 그런 배였거든요. 지금처럼 자동화 선박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제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아마 처음에 3기사님 교대에 들어가가지고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당시 3기사 당직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밥 먹고 오버타임으로 1시부터 한 4시까지 있는 게 국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쉬다가 다시 8시부터 12시까지 당직 서는 게 국룰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이제 썰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기사님 야식 비빔밥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당직배다 보니까 3기사랑 2기사가 자정에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보통 야식을 같이 먹거든요. 저는 요리 솜씨도 별로 없고 그전에는 해본 적도 없어서 일단은 이기사님이 제일 쉬운 비빔밥을 한번 해보라고 오다를 처음 주셨습니다. 솔직히 비빔밥은 아무거나 넣고 참기름, 고추장 넣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거 왜 찍어놨는지 모르는데 이 사진이 있거든요. 이거 맛있어 보이나요? 여튼 이기사님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메뉴 먹어보다가 도저히 이건 안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갖다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야식 비빔밥은 바다에다가 투하되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2기사 3기사님들이 와 그러노니 계속 시킬까봐 그러나 이랬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던 거였거든요. 그 후로도 야식은 계속 하긴 했습니다. 두 번째 썰은 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제 방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을 처음 배정받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철판 문인데 막 구부러져 있고 막 이상한 낙서도 돼 있고 해서 조금 뭐지?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3기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 방에 있던 실기사분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상륙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그런 진짜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아마 괴롭힘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무섭잖아요. 며칠 하다가 탕직배라서 너무 피곤해서 잘 잤습니다. 귀신분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일기사님이 뺏어간 내 노트북. 승선하자마자 일기사님이 제 노트북을 뺏어간 건지 빌려간 건지 어쨌든 가져갔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일기사님 노트북이 고장났다 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한 학차인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저 때는 이제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실황사한테 왕자의 게임 시즌 1을 옮겨받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팍 밤에서 보고 그랬습니다. 당시엔 뭐 특별한 일도 아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기사님이 기관장님한테 혼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어리버리한 탓에 일기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를 들을 때면은 참 기분이 뭐랄까 참 잘못한 걸 알지만서도 사람이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죠? 참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 일기사님도 초임이라서 기관장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배 에어 컴프레서라고 있는데 그 일기사 담당이거든요. 근데 밸브가 뭔가 조립이 잘못됐나봐요. 그래서 에어 컴프레서의 그 헤드라는 부분이 작살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없는 게 안타까운데 그때 기관장님이 일기사한테 극대노를 했습니다. 극대노. 으아! 너는 배를 왜 타니? 이러면서 그때 저는 내색은 못했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하루만큼은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네요. 다음은 부상에 관한 썰입니다. 갑판장님이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치신 거죠. 저는 그때 2기사 당직이었나 그랬는데 새벽 4시에 당직을 끝마치고 점심까지 잤어요. 근데 갑자기 점심때 실황사가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갑판장님이 손가락을 다쳤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배에 페인트 하는 그 스프레이 하는 고압 에어 스프레이 기계가 있는데 그게 고착이 됐나봐요, 피스톤이. 그래서 갑판장님이 그걸 점검하시다가 이렇게 뭐 피스톤 쪽에 손을 넣었는데 갑자기 피스톤이 탁 작동된 거죠. 그래가지고 와, 손가락이 날아가셨습니다. 다행히 호주 앵카리지라 가지고 헬리콥터가 와서 실어 가셨는데요. 그 다친 사진 보니까 참 충격적이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손가락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기사님이랑 청정기 파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정기가 트러블이 났어요. 일명 오버플로우라고 기름을 좋은 기름도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플로우를 해서 이제 오버를 했습니다. 근데 원인을 못 찾아가지고 진짜 계속 들었어요. 계속 오버를 하고 새벽 12시부터 4시까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일기사님이 나옵니다. 일기사님이 4시에 전화를 하면 안 내려와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4시에 전화를 하면 안 내려오고 4시 15분에 전화해도 안 내려오고 4시 30분에 전화하면은 그때쯤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날은 이제 청정기가 터졌으니까 기사님이 그냥 부르지 말고 잘 안 냅두고 우리끼리 그냥 8시까지 때리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옳았구나, 기관장님 오시면 혼나겠구나 이래가지고 전화를 안 드리고 8시까지 열심히 청정기 진짜 한 10번 뜯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사님한테 전화 왜 안 했냐고 전화 왜 안 했냐고 고사리 먹었죠 뭐. 여튼 그렇습니다. 패급인가요? 그 청정기를 뜯으면서 참 원인도 모르고 하니까 힘들긴 했지만 이 기사님도 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긴 합니다.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술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지금은 뭐 저희 회사에 안 계시지만 선장님이 당시에는 술을 오래 먹기로 좀 유명한 선장님이셨습니다. 주말에 노래방 하자고 하면 저희 그때 한국 선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노래방을 했습니다. 회식처럼. 근데 그 술자리가 밤새 끝나지가 않아요. 새벽 2시 되면 높으신 분 도망가시고 새벽 3시 되면 또 도망가고 한 새벽 5시 되면 이제 씨랑사랑 저랑 남아가지고 선장님을 보필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이 7시까지 그러고 있다가 선장님께 라면 끓여 드리고 선장님 방에 가서 이야기하고 아침 당직을 씨랑사도 당직 가고 저도 당직 가고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삼기사님이 가서 자라 이제까지 했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썰은 제 부모님이 배에 방선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메인 엔진 뭐 썸탱크 뭘 했나? 하여튼 5시까지 일을 해야 했고 저는 부모님이 오신지도 몰랐는데 방에 가니까 계시더라고요. 청소하고. 당시 제 모습이 완전 기름에 떡대고 땀에 쩔어 있어가지고 참 보기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쩌겠습니까? 숙명인 것을. 그래도 돌아보면은 어찌됐건 저는 실습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올 때마다 또 상륙을 나갔기 때문에 뭐 한 달 반마다 한 번씩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외로움 이런 것도 크게 힘들지 않았고요. 또 사람들도 다 좋았습니다. 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배, 새배 탈 것 없이 네가 타는 배가 제일 힘든 배다. 몸이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힘듭니다. 어느 정도 승선하시려면 각오는 하시고 타셔야겠죠. 물론 진짜 말도 안 되게 똥배는 너무 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튼 요즘 실습생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뭐 근데 그래도 포지션 자체가 배도 처음 타고 적응하기도 힘든데 이리저리 눈치 보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승선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몸이랑 마음이랑 잘 준비하셔가지고 올라가시길 바라고, 승선하시고 계신 분들은 10손가락 다 잘 지켜서 무탈하게 하선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